다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니까 이제 진짜 반도체 슈퍼사이클 왔다고 생각하지. 코스피 8,100 뚫고 외국인들 13일 만에 돌아왔다고 뉴스에서 난리치니까 지금 안 사면 나만 벼락거지 될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근데 그거 알아. 지금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빠르면 올해 9월에 반도체 시장 꺾인다는 피크아웃 경고등이 켜졌어. 남들은 다 장밋빛 환상에 빠져서 영끌하고 있는데 너만 이 경고 무시하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돈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지금 시장에서 떠드는 뻔한 호재 뒤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19만 원 하던 주식이 9,900원까지 추락한 금양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피하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지금 시장 상황부터 팩트만 딱 짚고 넘어가자.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8,000선을 탈환하고 장중 8,130선까지 뚫었어.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계속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는 거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112억 원, 기관이 7,64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 반면에 개인들은 1조 2,773억 원어치를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 한때 K배터리 대장주로 불리며 시가총액 10조 원에 육박했던 금양이 결국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갔어. 1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9,900원까지 곤두박질 쳤고 24만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와 2028년부터 10년간 연간 70만 톤 규모의 LNG를 추가로 도입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어. 자, 이제 뻔한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파헤쳐보자. 먼저 반도체. 지금 증권가에서는 AI 수요 폭발로 내년까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야. 근데 현장 전문가인 이주환 박사의 분석은 완전히 달라. 1분기 디램 수출 금액은 늘었지만 단가 상승 효과를 뺀 순수 물량은 전년 대비 50%나 감소했다는 거야.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절반이나 줄였는데도 지난 3월, 4월 현물 가격은 도리어 하락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완연한 공급 과잉이 시작됐다는 증거야. 이걸 식당에 비유해 볼게. 식당에 손님이 줄어서 파는 그릇 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음식값을 2배로 올려서 매출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야. 근데 옆 동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식당이 싼 값의 음식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손님 다 뺏기는 거지. 고정거래 가격이 유지되는 수개월의 시차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주가는 선행해서 먼저 빠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잠깐, 너희들은 반도체의 9월 폭락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진짜 위기일까? 아니면 개미털기일까? 댓글로 너희들의 생각을 남겨줘. 진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돼. 그리고 금양 사태.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야. 실체 없는 테마주 열풍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지. 유상증자 철회, 8차례나 연기된 납입 일정, 강제 경매로 넘어간 공장 부지. 겉으로는 화려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속은 완전히 골바 있었던 거야.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패턴은 반복됐어. 2000년대 닷컴 버블, 2010년대 바이오 테마주, 그리고 2020년대 2차 전지 테마주. 매번 새로운 기술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체 없이 꿈만 팔던 기업들은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이했어. 금양이 19만 원에서 9,900원까지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야. 그 2년 동안 24만 명의 개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잃었을지 생각해봐. 정말 무서운 숫자지. 다들 코스피 8,100 돌파했다고 환호할 때 진짜 큰손들은 조용히 짐 쌀 준비를 하고 있어. 외국인이 13일 만에 돌아왔다는 건 맞아. 근데 그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를 팔았는지 알아? 44조 원이야. 6,112억 원 사자로 돌아섰다는 건 그 44조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아직 본격적인 귀환이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첫째, 반도체 섹터는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해.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AI 추론 시장 본격화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 관련주에 집중해야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각각 66%, 72%로 미국 빅테크를 넘어섰어. 올해 예상 영업이익만 삼성전자 350조 원, SK하이닉스 255조 원이야. 주문자 맞춤형 생산으로 바뀌고 있는 HBM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미국 빅테크 대비 20에서 40% 수준에 불과해 이익 체력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할인돼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논리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이 HBM 맞춤형 생산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이 할인율은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 둘째, 에너지 섹터야. 한국가스공사의 10년 장기 계약 체결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야. 2028년부터 10년간 연간 70만 톤 규모의 LNG를 BP와 계약했다는 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선점했다는 의미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한 기업들은 시장 변동성에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 셋째, 실체가 있는 가치주에 주목해. 금양 사태에서 봤듯이 꿈과 희망만 먹고 자라는 테마주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 LS증권이 코스피 상단을 1만 포인트로 상향 조정한 근거도 바로 이거야.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ROE 컨센서스가 27.9%에 달하고 현재 67.1% 수준인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 돈을 실제로 벌어들이는 기업에 투자해야 해. 하지만 절대 무조건 사라고는 안 해. 리스크를 알고 대응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반도체 피크아웃 현실화야. 만약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재고 자산이 급증하거나 현물 가격 하락세가 고정거래 가격까지 전이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야 해.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를 매달 체크해야 해. 중국이 저가 범용 D램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은 HBM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 그리고 금양 같은 제2의 테마주 폭락 사태를 피하려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유심히 봐야 해. 유상증자 일정이 계속 연기되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기업은 무조건 피해야 해. 금양이 8차례나 납입 일정을 연기했을 때 그게 이미 빨간불이었던 거야. 그 신호를 무시하고 버텼던 투자자들이 결국 피눈물을 흘리게 됐지. 실전 매매 가이드라인을 줄게. 만약 코스피가 8,100선을 안착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위주로 비중을 10% 정도 늘려봐.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다시 1,52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즉시 현금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그리고 테마주 투자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확인해. 첫째,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가? 둘째, 유상증자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셋째, 대주주가 지분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그 종목은 건드리지 마. 오늘 내용 싹 다 정리해줄게. 코스피 8,100 돌파와 외국인 귀환이라는 호재 뒤에는 반도체의 9월 피크아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어. 금양 사태는 실체 없는 테마주의 끝을 보여줬고 가스공사의 장기 계약은 안정적인 가치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지. 결국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숫자로 증명되는 실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반도체 피크아웃 논쟁,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졌을까? 사실 반도체의 피크아웃 경고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2024년 하반기부터 AI 추론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거든. 그리고 지금 그 의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 1분기 D램 수출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올랐어. 근데 물량은 50%나 줄었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가가 올랐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 물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신호거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야. 더 무서운 건 중국이야.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디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아직은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만 범용 디램 시장이 중국에 잠식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마치 LCD 패널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밀어낸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이게 진짜 위기냐? 아니면 과장된 경고냐? 내 생각은 이래. 단기적으로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고정거래 가격이 유지되는 시차 때문에 당장의 숫자는 좋아 보일 거야. 하지만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앞서서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금양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 금양은 2022년에 부산 기장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어. K배터리 대장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했지. 근데 그 공장 짓는데 필요한 돈이 없었어. 4,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이걸 철회했고, 방식을 바꿔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다시 시도했는데 납입 일정이 8번이나 연기됐어.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계속 기다렸어. 회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 공장 부지는 강제 경매로 넘어갔고 부산은행이 청구한 1,379억 원 규모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됐어. 회사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 유상증자 일정이 한 번 연기되면 주의해야 하고, 2번 연기되면 경계해야 하고, 3번 연기되면 탈출을 고려해야 해. 금양은 8번이나 연기됐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버텼던 투자자들이 결국 피눈물을 흘리게 됐지. 가스공사 10년 장기 계약, 이게 왜 중요할까? 한국가스공사가 BP와 체결한 10년 장기 계약은 단순한 에너지 수급 계약이 아니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선점했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어. 생각해봐.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면서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아시아 국가들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장기 계약을 서두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2028년부터 10년간 연간 70만 톤을 확보했다는 건 미래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훌륭한 해지 전략이야. 그리고 이런 장기 계약은 기업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확보되면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기업 가치도 올라가거든. 에너지 섹터에서 이런 장기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야. 코스피 8,100, 이게 진짜 시작인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인가? LS증권이 코스피 상단을 1만 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어. 근거는 3가지야. 첫째,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ROE 컨센서스가 27.9%에 달한다는 것. 둘째, 현재 67.1% 수준인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근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어. 코스피가 1만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약 25% 더 올라야 해. 이게 가능하려면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돼야 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해. 지금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느냐? 아직은 아니야. 외국인이 13일 만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6,112억 원 순매수야. 지난 한 달 동안 44조 원을 팔았던 외국인이 6,112억 원 사자로 돌아선 건 아직 방향 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율도 1,506원대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한국 주식을 사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코스피 1만 포인트는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굴곡이 있을 거야. 그 굴곡을 이용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오늘 내가 짚어준 내용들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둬. 그래야 남들 다 잃을 때 너만 돈 버는 진짜 정보를 놓치지 않으니까. 경제 해결사와 함께 부자 되자.